안녕하세요. 현생하는 데이지입니다. 네, 이렇게 또 2주 만에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3월이 되고 벌써 중순이 되었네요. 2주가 지났는데 점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3월도 지금 어린이집을 가기 시작하면서 적응하고 있는데요. 들어갈 땐 여전히 울어요. 떨어질 땐 여전히 우는 건 네,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어린이집 가자, 이렇게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면 되게 좋아해요. 막 좋아하진 않아도, 어린이집 갈 준비하자, 뭐 이렇게 하면은 막 싫다고 울거나 전혀 그런 건 없고, 오히려 할인이 어린이집 갈래?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밖에를 가리키면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 정도만 해도 잘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집에서는 사실 저랑 이제 되게 심심하거든요. 항상 가지고 놀았던 거 가지고 놀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심심해해서 더 보낸 것도 있는데 잘 보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할인이도 너무 좋아라 하고 지금 아직 떨어질 때는 울지만 최근에는 이제 들어가자마자 울음을 그치고 잘 놀았다고 해요. 집에서 안 먹던 생선 반찬까지 어린이집에서는 엄청 잘 먹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재미있는 시간 보내면서 앞으로 잘 적응해서 이제 4시까지, 원래는 4시까지지만 이제 적응 기간이라 점점 차차 시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시작되는 한 주에는 낮잠도 한번 자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할인이가 엄마를 떨어져서 자본 적이 일단 크게 없고 혼자서 자야 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그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잘 할 수 있을지. 물론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잘 하겠죠. 그리고 그 시간대가 굉장히 할인이가 졸려하는 시간대예요. 그래서 제가 점심 먹이고 하원을 해서 돌아오는 길에 보면 벌써 품에서 잠들어 있어요. 돌아오는 길에. 나와서 한 20발자국 정도 걸으면 잠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졸린 시간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도 이제 너무 졸리면 혼자 이렇게 누워서 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3월이죠. 3월의 첫째 주, 둘째 주 가계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정산. 사실 정산금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산만 짜고 네, 그리고 빠이빠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계부 보러 가보실게요. 3월 1일부터 보겠습니다. 3월 1일이 일요일이라서 첫째 주에 묶어서 총 8일을 예산으로 잡아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1일은 일단 무지출을 했기 때문에 2만 원이 예산 그대로 남았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보게 되면 이날 대책 공휴일이었는데 이날 키즈 카페를 또 다녀왔습니다. 할인이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재밌게 놀았는데요. 할인이 간식도 먹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병원에 다녀왔고요. 이때 정말 큰 이슈가 있었네요. 3일날 할인이 첫 등원을 해야 되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날 제가 장염에 걸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걸려본 장염이었는데요. 막 속도 너무 미식거리고 처음에는 위가 조금 아파서 위장약을 하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공복이라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위염은 조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한 위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빈속이라 이게 또 조금 속이 안 좋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날 또 밥까지 아침에 많은 양은 아닌데 일부러 조금 먹었어요. 그랬더니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인이랑 오전에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속이 미식거리고 막 진짜 화장실 가서 변기를 붙잡고 있었어요. 아랫배는 아프진 않았는데 이제 화장실도 계속 가가지고 상태가 안 좋은 편이 나오는 거죠. 시작부터 이제 조금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병원을 바로 갔어요. 원래 할인이가 등원하는 시간이 1시 이제 넘어서 등원을 하기로 했지만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리기로 했어요. 이제 첫 등원이라. 근데
이날 제가 아픈 바람에 점심시간 딱 직전에 병원 점심시간 전에 가가지고 증상을 얘기를 했더니 이거 장염인 것 같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을 지어서 먹고, 근데 이게 바로 막 괜찮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식은땀이 나는데 할인이를 그렇다고 어린이집을 안 보낼 수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하복부 통증 있고 계속 위가 너무 아픈 거예요. 계속 위가 아파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미주신경성이 있다 보니까 이 기운이 딸리고 기력이 딸리니까 이제 그 증상이 올 것 같은 그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식은땀도 나고 그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자꾸 올 듯 말 듯 올 듯 말 듯 막 이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날 간신히 한인이랑 30분을 어린이집에서 버티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날은 진짜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죽도 안 먹고 웬만하면 병원에서 안 먹는 게 빨리 낫는다 해가지고 안 먹고 있다가 남편이 마침 이 주에 화요일, 수요일이 이제 일이 조금 빨리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밤에 늦게 오는데 이날따라 4시인가? 막 이때쯤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수액을 맞으러 가자. 남편이 그래가지고 동네 의원을 갔는데 처음에는 안 놔줄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한 번 약을 먹었는데 왔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혹시 몰라서 약봉투도 들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 약이 이제 지금 맞는 약이냐 그랬더니 근데 한 번밖에 안 먹었는데 이렇게 온 거에 대해서 조금 되게 유난인 것처럼 이렇게 절 느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막 엄청 친절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액을 남편이 옆에서 이제 놔달라고 하니까 그럼 보험이 안 된다. 그래도 맞을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남편이 그냥 놔달라 이렇게 해서 수액을 거의 2시간 정도 맞은 것 같아요. 원래 1시간 정도면 된다 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수액 맞았는데 그때는 마늘 주사를 좀 맞았어요. 이제 아기 낳고 막 너무 힘든 상태라서 그때가 아기 낳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땐가 그때 처음 수액이라는 걸 맞았는데 그때 남편이 마늘 주사를 맞아 해가지고 마늘 주사를 맞고 왔는데 그때 혈관통이 너무 심해서 진짜 막 왼쪽 팔에 맞았는데요. 그 팔 겨드랑이 핏줄을 타고 겨드랑이 밑에까지 해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맞을 때가 어쩔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아까우니까 또 어떻게 해요? 중간에 빼달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그때 막 진짜 이악 물고 참으면서 맞고 왔었는데 이번에도 그럴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호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이것도 혈관통이 좀 심하냐, 이 수액도 심하냐 했는데 이건 크게 뭐 혈관통이 있는 주사는 아니다. 그 전에 뭘 맞았냐 해서 마늘 주사 맞았다 하니까 그건 원래 혈관통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수액을 맞았죠. 맞는데 웬걸 이것도 혈관통이 너무 아픈 거예요. 계속 와서 체크해 주시고 그 주사 바늘 꽂은 그 부위가 또 계속 빨갛게 막 부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를 정도는 아닌데 그 부위가 이제 막 붉게 이렇게 조금 부은 느낌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사실상 예민하신 것 같다. 그래서 원래 이런 걸로 혈관통이 잘 없는데 좀 예민한 것 같아서 어떤 수액을 맞아도 저는 그럴 거래요, 계속. 그래가지고 이것도 꾹 참고 진짜 그나마 얘는 팔뚝에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행인 건 그땐 겨드랑이 밑에랑 이런 데가 좀 더 아픈 부분이잖아요. 살도 여리고 그랬는데 그나마 팔뚝에다 맞아서 팔뚝부터 그 팔뒤꿈치 그 위쪽 팔까지만 너무 아픈 거예요. 심지어 다 맞고 나서도 그 혈관통이 가시질 않아서 팔을 못 구부리겠는 거예요. 그 정도로 혈관통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런 아픈 거에 되게 다른 사람보다 그 강도를 세게 느끼나라는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기 낳고 출산하고 나서도 한 달 동안은 훗배아리를 혼자 앓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전혀 없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훗배아리를 앓아도 보통 일주일 이내로 다 없어지고
뭐 다 괜찮아지더라고요, 금방. 근데 저만 한 달 내내 막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더 막 둘째 생각도 없고 그랬던 거거든요. 아, 이 얘기하다 보니까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래서 아무튼 수액을 맞고 왔다. 근데 진짜 너무 잘 맞았다. 원래 안 가려고 했다가 남편한테 거의 끌려간 거거든요. 근데 이날 수액을 안 맞았으면 진짜 막 다 나을 때까지 그게 회복이 안 됐을 것 같은데 다음날 조금 살만하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완전히 몸이 회복은 안 됐지만 계속 화장실도 가고 약간 미식거리는 것도 있고 했는데 처음보다 진짜 너무 괜찮아져서 남편이 수액을 맞으라고 한 이유가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인이하고도 계속 어린이집을 가서 이제 제가 동반을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프면 안 되는데 보통 애들 학교 가는 날 되면 아프잖아요. 근데 반대로 제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주는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몸이 좀 회복이 잘 돼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고요. 난생 처음 장염도 걸려보고, 근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장염을 처음 걸려봤다니까 그게 더 신기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잔병 치레가 잘 없습니다. 내 몸이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아기 낳고 나서부터 이제 조금씩 기력이 소진하면서 아프다 보니까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수요일에는 이제 눈썹 정리기가 괜찮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보다 보통 여자분들은 눈썹을 이렇게 많이 그리시잖아요. 근데 저는 눈썹이 조금 진한 편이기도 하고 좀 주변에 잔털들도 많고 지저분해가지고 진짜 눈썹 정리를 안 하면은 사람이 달라 보이거든요.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도 할인이를 데려다주고 하는데 조금 신경을 써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화장까지 하고 가진 않더라도 이렇게 조금 깔끔한 이미지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눈썹 정리기를 하나 샀는데 이거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할인이 유산균이 떨어져서 이게 3개월치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3개월치 쿠팡에서 최저가 제가 폴센트라는 어플을 쓰거든요. 그래서 최저가 알림이 떴길래 얼른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시 금액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트레이더스 연회비, 트레이더스 다녀와서 장을 봐왔고 또 어린이집 식판 이제 매월 고정비로 들어가는데 3월달에는 고정비를 제가 따로 빼놓지는 않아가지고 여기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6일에는 편의점에서 오랜만에 과자를 한번 샀고요. 할인이 덮밥 소스 세트 한 12개 들은 게 있어요. 근데 한 번에 어차피 할인 다 먹지는 못하니까 한 팩에 2번 정도를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12개를 샀으니까 한 24번은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괜찮아서 할인을 먹여보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워치 케이스가 부러져가지고 애플워치 케이스 쿠팡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잘 샀습니다. 토요일에는 할인이 실내복 좀 사이즈 큰 거 여유롭게 집에서 입으려고 샀고요. 방문 스토퍼 할인이가 힘이 이제 점점 세져서 그냥 대충 집에 있던 거 썼는데 그게 이제 전용 스토퍼가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그걸 끼워 놓은 상태로도 이제 조금 고무 재질이라 문이 닫힐 것 같더라고요. 할인이 손이 끼일 것 같아서 전용 방문 스토퍼를 2개를 구매를 해서 저희 친정엄마 집에 하나, 저희 집에 하나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일요일에는 무지출을 했고요. 둘째 주 가볼게요. 그래서 일단 첫째 주에 마이너스가 14만, 거의 15만원 가까이 마이너스가 나서 둘째 주 예산에서 차감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식비, 의복미용, 자녀 예비해서 이만큼을 다 빼서 마이너스를 충당을 하고 남은 예산으로 한 주를 살았습니다. 9일부터 볼게요. 시장에 가서 장을 봐왔고 시장 간 길에 과일도 사오고 두부랑 들깨가루도 사왔습니다. 카레용 고기도 샀고요. 그리고 약국에 들려서 상비약이 좀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상비약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베베쿡에서 할인이 간식을 조금 몇 개 더 샀고요. 다이소에서 진짜 오랜만에 필요했던 목록들 싹 구매를 해왔습니다. 다이소하고 이마트가 붙어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마트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무지출했고요.
목요일에는 집 앞에 GS 더 프레시에 가가지고 떡볶이하고 좀 세일하는 거 사왔어요. 할인이 그 요거트도 사오고요.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아이스크림 한점에 진짜 오랜만에 들려서 엄마랑 아이스크림 하고, 그리고 약간 불량식품 같은 거 있죠. 그거 몇 개 사가지고 왔습니다. 5+3 할인이가 잘 먹는 그 저희가 먹는 걸로 치면 그 곡물 과자인데 애들 게 있어요. 애기 게. 근데 그게 굉장히 맛있는지 할인이도 한 번 뜯으면 그 자리에서 막 3개, 그리고 더 이제 안 된다고 해야 그제서야 멈추는 그 정도의 마성의 간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세일해서 세일도 하고 5+3 신학기 뭐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산 것 같아요. 그럼 도시락김 떨어져서 도시락김 구매했고요. 금요일로 넘어가면 이때 번개를 했어요. 베이비 카페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네, 베이비 카페를 다녀왔고요. 오후에 이제 어린이집 오전에 그 할인이 친구도 오전에 잠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할인도 오전에 갔다 오고 오후에 만나서 네, 한 5시 넘어서까지 놀다 온 것 같아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와우컵이 하나 더 필요해서 구매를 해서 이제 요거는 월요일날 보낼 예정입니다. 오늘이에요. 촬영일. 오늘은 돈을 쓰지 않을 생각이라 무지출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았는데도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래도 지난 마이너스 예산 충당을 하고 나서 10,000원 정도밖에 네, 차이가 안 나서 잘 살았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000원은 또 다음 주에 예산에서 빼고 예산을 짜 주었고요. 이제 다음 주 예산 짠 거 같이 바인더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네, 뒤에서 예산은 먼저 빼왔고요. 식비에서 원래 15만 원인데 그 지난주 마이너스 났던 거 있죠. 10,000원 정도. 그래서 10,000원을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왔고요. 동전은 제가 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그냥 올림해가지고 10,000원만 빼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생필품은 30,000원 가지고 왔고요. 건강에서 25,000원, 의복 미용은 이번 주는 없고 자녀에서 30,000원, 예비비 50,000원 해서 총 275,000원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세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275,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주 예산 짜볼게요. 월요일부터. 이번 주는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평일은 다 30,000원씩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은 75,000원. 이렇게 75,000원 넣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50,000원은 어디에 10,000원이 잘못 들어갔나봐요. 50,000원은 예비비로 넣겠습니다. 범위는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에 일단 10,000원 빼서 예비비로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예산까지 다 짜주었습니다. 셋째 주도 열심히 한번 살아볼게요. 셋째 주는 좀 예산이 남아서 저축을 하고 싶은데 지금 저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벌써 3월 중순이고 벌써 이제 봄이 점점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요즘 날씨도 더웠다 추웠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감기 더 조심하시고 네, 이제 남은 3월도 힘을 내서 열심히 현생 파이팅 하시고 우리 예산 많이 남겨서 또 저축을 하는 날이 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앞쪽에서 너무 수다를 많이 한 관계로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 안녕!